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한 매체의 단독 보도인데요. 최근에 2주에서 3주 사이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인 기업용 SSD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글로벌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이 잇따르면서 이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저장 장치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효과인데요. 이에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기업용 SSD 가격을 올해 1분기 비해서 최대 25%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감산 기조에 있던 기업용 SSD 생산을 정상화하고 증산까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최악의 불황기를 겪었던 낸드 부문의 기업용 SSD에 대해서 올해 2분기에 20에서 25% 정도 인상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15% 정도의 가격 인상을 계획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에 가격을 조금 더 올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최근에 엔비디아나 테슬라를 비롯해 빅테크 기업들의 AI 관련 스토리지 서버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휴렛패커드 같은 주요 서버 기업들이 SSD 구매를 위해서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1분기 말인 최근 2주간 이 같은 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에 오는 5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에도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역시나 삼성전자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편성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데이터 보실 텐데요. 지난달에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대표 업체인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이 국내 판매 부진 때문에 월간 내수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내 5개사는 이 3월 글로벌 판매량이 71만 381대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3월보다 3% 감소했습니다. 업체별 글로벌 판매량은 현대차가 36만 9,132대였고요. 기아가 27만 2,026대를 기록했고 한국 GM 그리고 KG 모빌리티, 르노코리아 함께 또 이렇게 집계가 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은 한국 GM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감소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보다 내수 부진이 조금 더 컸습니다. 르노코리아, KG 모빌리티 같은 중견 업체는 물론 현대차도 두 자릿수대의 하락률을 기록했는데요. 3월에 현대차는 국내에서 6만 2,504대를 팔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1%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랜저나 산타페, 투싼 같은 주요 모델 판매들이 모두 주춤했다고 합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5개사를 합산해서 58만 9,777대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완성차 판매 데이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서 완성차들 주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사들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과 더불어 중국의 지속적인 금 수요까지 최근에 금 가격을 지지해주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국제 금 가격이 현지 시간 1일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제 금 가격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보다 1.6% 오른 온스당 2,265.73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29일 발표됐던 2월 PC 가격 지수가 1월보다 0.1%포인트 낮아진 2.8%로 안정세를 보이자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금 투자에 따른 기회비용이 줄기 때문에 금값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우크라이나나 중동 쪽에서의 군사긴장 고조도 안전자산인 금의 시세를 올려주고 있고요. 중국의 지속적인 금 매수도 금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보유 외환의 다각화를 위해서 최근에 이 금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고 하고요. 중국 경기가 둔화하자 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금 구매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국내에서 IT센과 엘컴텍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관련 종목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고려아연의 미국 자회사 페달포인트 홀딩스가 세인트루이스 소재의 글로벌 스트랩 메탈 원료 트레이딩 기업인 캐터맨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고려아연의 신성장 동력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한 축인 자원순환 사업의 밸류체인이 한층 강화될 전망인데요. 페달포인트 홀딩스의 5,500만 달러를 출자해 캐터맨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고 밝혔고요. 이번 인수를 통해 고려아연은 폭넓은 스크랩 메탈 원료 공급처 네트워크를 보유 중인 플랫폼과 전문 트레이더를 확보하면서 자원순환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캐터맨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30만 톤 수준의 동이나 알루미늄, 철 위주의 스크랩 원료를 거래하는 경쟁력 있는 사업 모델을 보유한 트레이딩 기업인데요. 캐터맨의 인수를 통해서 고려아연은 온산 재련소에 쓰일 스크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페달포인트 홀딩스를 통해서 미국 전자폐기물 기업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전자폐기물에서 유기금속으로 재련 가능한 중간재를 추출하는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 조달과 이 최종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 종목들 체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 고려아연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네, 한 매체에 이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참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동원시스템즈가 4680 원통형 배터리 캔을 오는 3분기부터 양산한다고 합니다. 4680은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을 받는 제품인데요. 조정금 동원시스템즈 대표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3분기부터 4680 배터리 캔을 생산 글로벌 고객사에 단독 공급한다며 기존 식품 포장재 회사에서 2차 전지 첨단 소재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는 대표적으로 식품 포장재라든지 음료용 알루미늄 캔, 병 등을 주력으로 만들던 회사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동원 참치에 쓰이고 있는 캔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난 2020년에 2차 전지 부분에 진출을 했고요. 그동안 이 식음료용 캔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2차 전지 쪽으로 넓혔습니다. 현재 원통형 배터리 캔 외에도 양극박과 파우치셀 매장 소재 사업도 육성하고 있는데요. 양극박은 양극재를 지지하는 소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상용화된 양극박 가운데 가장 얇은 제품은 12 마이크로미터인데 동원시스템즈는 9 마이크로미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지난달부터 이 양극박 생산을 돌입하고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파우치형 배터리셀 외장 소재도 신규 진출한다고 합니다. 동원시스템즈 이 인터뷰 기사 덕분에 어제 시간외에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강해졌는데요. 오늘장 정규장 흐름까지도 함께 이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놀자가 역대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 2,19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63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에비타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130%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이유는 플랫폼의 견조한 매출세와 인터파크 트리플의 첫 분기 흑자, 클라우드 부문의 높은 수익성과 매출 신장의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글로벌 확장에 따라서 해외 사업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이 이번 호실적의 주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플랫폼 부문에서 973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인터파크 트리플은 야놀자 인수 이후 지난 4분기에 첫 분기 흑자를 달성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클라우드 부문도 전년 동기 대비 86% 성장하게 됐는데요. 글로벌 솔루션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높은 수익률로 인해서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야놀자는 아직 비상장 종목이지만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인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